저희한테 오기까지 네. 그 안에서 뺑뺑이 돌거든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와요. 만약에 내가 2차 병원을 산다. 네. 그러면 지금 어우. 급여에 정도를 받거든요. 밤을 병원에서 보내야 한다는 네네. 거예요. 가정에서 멀어지는 거죠. 네네. 딱 한 번 머릿속에 자각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 일이 하기 싫어지거든요. 네. 외상 쪽은 응급인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1차적으로 수습을 하고 나면은 그 외상이 발생한 그 해당 부위의 과로 뭐 인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건가요? 보통은 다발성 외상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다리만 부러졌으면 정형외과에서 보면 되지만 저희는 보통 뇌출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흉곽 손상도 있고 뭐 팔다리 손상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 같이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외상센터가 생겨난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어디로 입원해야 되는지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배를 다쳤으니까 우리 입원 못 시킨다. 네네. 그리고 외과에서는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리 수술 안 해주면 우리 입원 못 시킨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상 환자들이 막 3시간, 4시간을 깔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어 나가는 경우도 그쵸. 많고. 네. 외상센터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 생존했어야 되는 환자들. 네네. 근데 그 비율이 네. 사망 환자의 한 35%를 넘어갔어요. 음.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 정도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살수 생존할 있었다. 수도 있었다라는 네네. 거죠. 통계적으로.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외상센터가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면 한 20%대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줄어들. 예, 근데 그거를 외상센터에 국한을 하면은 네네. 외상센터 안에서는 이제 10%대로 내려와요. 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적인 어떤 네네. 시스템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외상센터고 네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고 제 생각에는 역대 정부의 어떤 시책을 통해서 의료 정책의 일부로서 네네. 지금 10년 조금 넘었고 11년째거든요. 네네. 근데 이 단기간에 이렇게 투자 대비 고효율을 얻었던 의료 사업은 사실 제가 생각해 외상센터밖에 없다. 아, 네네. 예. 전국에 그러면 외상센터가 몇 개 정도? 지금은 17개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대여섯 개 정도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네네. 인력난이라든지 네네네. 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아, 네네, 그쵸.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네.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인건비 보조를 해주지만 네.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것뿐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궤도에 올라가면 이득을 얻지는 못해도 네네네. 큰 손해는 안 보는데 네네. 사실 초창기 때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 궤도에 올라가기 때까지 버티질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울산에는 사실 그런 정도의 환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이 사실 울산대병원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네네. 그럼 혹시 이제 센터장님의 입장에서 중증으로 분류가 되고 안 되고를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네네. 뭐 의식이 터진다든지 네네. 이제 호흡이 너무 빠르거나 네네. 아니면 너무 느리거나 네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이긴 한데 네네. 혈압은 재하지 않은 거니까 네네. 예. 또 의식이 처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분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증으로 분류되려면은 한 군데만 다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쳐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울산대학교 병원은 이제 협진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타 과랑 어떻게 협업을 하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우 진료과라고 뒤에서 백업을 네, 백업, 네. 해주는 진료과들이죠. 근데 그 진료과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울산대학병원에 정형외과 의사로 와서 근무하는데 네. 하필 이 병원에 외상센터가 있는 거죠. 뼈가 부서져도 다른 예쁘게 안 데는 부서지죠. 그죠, 예. 부러져서 오지만 우리는 네. 부서져서 오거든요. 아, 예. 근데 정형외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을 해놔도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의사생활 하다 보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후가 안 좋은 환자가 외래에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수술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일반적으로 이제 외래에서 진료했던 환자들을 수술하는 시간을 네. 뺏기게 돼요. 저희 환자들 때문에. 그쵸,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죄송스럽고 항상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못하겠다. 근데, 네, 더 이상 그게 못하겠다. 그들 또 탓할 수만은 또 네,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형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외부 병원에 보내서라도 수술을 받고 오게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갈 수 있는 응급실 찾지 못해가지고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가 원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네네.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천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은 큰 병을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질병 외에도 외상까지 다 포함하면 네. 외상이 압도적인 일이에요. 예. 그 외에 뭐 암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 뭐 뇌출혈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내가 걸릴 수도 있는 심혈관 질환, 암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많죠. 네. 많은데 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내가 다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보니까 이제 사망했어요. 네. 근데 이 환자가 그럼 아침에 집에 뭐라고 하고 나왔을까? 아침에 나오면서 아빠 회사 갔다 올게 네네. 라고 나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일상을 살던 사람인데 네네. 갑자기 죽은 거거든요. 네. 가장 황망하고 케이스도 너무 많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응급의료라고 하는 게 다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와야 되는 건데 그런 급한 상황을 대처를 해주는 게 응급실인데 네. 이제 그거를 대처하고 난 다음에 이 환자를 뒤에서 받아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배우 진료과들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는 게 네. 부담은 크고 네. 실익이 없는 거죠. 아. 네.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입원을 시켜서 천천히 준비해서 수술을 하나 하면은 네네. 수술비가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네네. 된다고 치면 응급실에서 그렇게 받아서 응급으로 뭔가를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수가가 거의 반도 안 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네.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뺑뺑이의 또 하나의 원인은 보낼 병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낼 수 있는 병원을 마련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울산이 적어도 외상 환자들한테만큼은 뺑뺑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외상센터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 지역응급의료 센터들이 네. 굉장히 역할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상 응급실에서 환자를 기피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환자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보낼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안 받는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외상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받는데 이거 우리 해결 못해 네. 라고 판단되면 울산권역 외상센터가 100% 받아준다라는 네. 이제 믿음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적어도 일단 가까운 병원으로 119한테 가세요. 그러면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일단 그러면- 여기서 안 되더라도 우리는 보낼 수 있는 병원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항상 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카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닥터카 사업이요. 예. 네. 그 닥터카 사업이 실제로 우리 의사가 구급차를 타고 네.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직접 이송해 오는 사업을 네. 저희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국 최초로 저희가 했고 비교적 괜찮은 효과를 봤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이 맺어진 그런 지역응급의료 센터들과의 신뢰관계, 그러니까 가장 큰 사실 저는 이득이라고, 이득이라고 네. 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닥터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발전돼서 네. 병원 간 이송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장 출동을 좀 위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스피드가 관건이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울산 소방하고 협의를 했고 제일 빠른 게 119거든요. 네네. 그죠. 그래서 울산 소방에서 네. 구급차 하나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셨고 오. 전속 직원도 두 개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닥터 119라는 이름을 네. 바꿔서 지금은 울산 소방과 함께 이제 출동을 합니다. 119도 든든한데 닥터 119라니 진짜 네.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뭐 환자를 데리고 갔더니 좀 안 받아준다던가 이런 사례들 뭐 몇 개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예, 닥터카 차업 초창기 때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건 일반 이제 소방에서도 그렇고 네. 어쨌든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거는 큰 축은 119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환자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네. 119에서는 좀 오해 소지가 있죠. 네. 우리 일인데. 그렇죠. 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네네.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우려도 있었고 또 병원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 이게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네네.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와가지고 또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불신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좀 쌓이면서 네. 이제 전애들이 와서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네네. 거를 지역에서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신뢰가 되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는 네. 저희는 응급실에서 수술도 하거든요. 너무 급한 경우에는 네네. 수술방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네네. 좀 있어서 뭐 오자마자 뭐 수술적 처치가 간단하게 들어가야 된다. 네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다른 병원에 가서 그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됐을 때부터는 저희가 그쪽 응급실에서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수술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는 나가지만 네네. 일반적인 수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꺼즈라든지 이런 그쵸. 소모품 같은 것들은 그쪽 병원에서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흔쾌히 네. 거기 있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이런 얘기를 울산 시민분들이 들으면 되게 사실 든든하거든요. 네. 처치가 늦어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것부터 되게 자유로운 도시라는 거. 네 맞아요. 가장 친한 친구가 네.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네. 근처에 같이 살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로 가야 될까? 네. 저는 고향이 춘천인데 네. 고향으로 갈까? 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네. 울산에 있어야 된다. 어. 외상센터가 있는 데서 있어야지 네네. 나이 들어서 네. 다치거나 하면 살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외상센터가 있고 없고가 사실 네.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네. 잘 그쵸. 모르지만 외상센터가 없는 곳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희 환자들 중에 많은 수가 뭐 밀양, 네. 경주, 포항, 네. 양산, 심지어는 진주, 뭐 창원 여기서 오거든요. 네네. 저희한테 오기까지 네. 그 안에서 뺑뺑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에서 2시간씩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죠. 와. 근데 적어도 울산 시민들은 그런 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데 겪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네네. 거죠. 이제 중증 외상하면 되게 큰 사건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이제 외상센터로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죠. 가장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네. 고령의 환자들이 네.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령의 환자들이 이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네.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아. 위해서 혈액 응고를 이제 방해하는 약들 네, 막아주는 약을. 근데 이 약이 이제 약날의 검이라 네. 혈액 응고도 막아주지만 네. 실제적으로 출혈이 나게 되면은 많이, 지혈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사소하게 다칠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런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령의 환자들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하루 정도 이렇게 묵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환자가 허옇게 돼가지고서 이제 숨을 헐떡이고 있으면 보호자들이 네. 발견해서 네네. 지역병원으로 갔는데 보니까 막 등 쪽 뭐 콩팥 비장 이런 게 막 깨져 있어서 거기서 막 출혈이 되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송을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은 보통 사고 나고 나서 한 6시간, 8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도착했을 쯤 되면은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와요. 결국 환자는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좀 고령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침대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안전바 같은 것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역 거점에 이제 역량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애초에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산 산업도시 특성상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이런 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봐요. 이제 큰 대량 이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줄었고 네네. 추락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고들의 유형이 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요즘 근래 산업 현장에서의 또 숙련도의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안전 지침 같은 것들이 그렇죠.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전달 있고. 이행이 안 되는 케이스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업체에 적응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고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교육하고 네. 그 교육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강해 가면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잘못 들으면 이제 사업체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예, 오해는 할 예.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 외국인 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권역 외상센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이제 인력 확보가 중요할 텐데 이제 외상 분야 인력 감소가 계속 되고 있었고 부작용도 이제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들 수밖에는 없어요. 네. 네. 밤을 병원에서 보내야 한다는 네네. 거예요. 가정에서 그쵸. 멀어지는 거죠. 네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어린이집 가가지고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집을 못 챙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이제 일종의 현타 같은 거죠. 사실 72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은 이미 뭐 한 하루 이틀은 당연히 그렇죠. 뻗어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챙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생활 패턴이 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네. 보상 방안이 좀 미흡하다는 거는 있어요. 네. 예. 우리가 항상 인센티브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 인센티브는 격차가 굉장히 커요. 예.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잘 벌어주고 있는 어떤 의사와 네. 외상센터에서 이제 국가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네. 크게 벌지 못하는 의사가 네. 목소리를 냈을 때 네.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그렇게 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그쵸.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네. 되면은 네.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자괴감 같은 것들이 네. 생겨요. 네. 그런 어떤 경제적인 보상도 미흡하고 네.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네. 육체적인 문제도 이제 피로도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네. 되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좀 되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의 사이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네. 대부분의 센터들은 사람이 작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피로를 느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강도가 더 높을 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딱 한 번 머릿속에 자각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이 일이 하기 싫어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병원에만 맡기기에는 네. 네. 사실 병원의 부담이 커요. 국가 정책으로 어느 정도 보조도 해주지만 음. 지금 정도 수준으로는 좀 어렵다. 이 정도 일을 만약에 내가 2차 병원에서 한다. 네. 그러면 지금 어우, 급여의 네. 2.5배 정도를 받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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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의사들 개인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때문에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게 이직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어. 네. 네. 이해는 되거든요. 네.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울산대병원의 외상센터가 이제 보건복지부 평가 같은 전국의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타 지역 대형 병원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독보적인 지점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점수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열심히 그냥 환자를 살리다 보니까 네네.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생존율 자체는 사실 거의 전국에서 항상 거의 탑이거든요. 다들 물어봐요. 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다른 외상센터에서 보기에는 이 말이 안 되는 생존율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네. 저희가 평균에 비해서도 한 3-4배 높고 꼴찌에 비해서는 거의 한 8-9배 높아요. 네. 그게 팀워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침마다 저희가 환자를 다 같이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네. 볼 때마다 그 전날 당직이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다. 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보기는 하는데 네네. 이제 경험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허점들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 아침 지적을 당하는 거죠. 하드 트레이닝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몰랐어요. 저는 네.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매일매일 도마 위에 올라가는 생선 같다고. 그래서 한번 난도질 당하고 나면 네네네. 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털고 나가면 되니까 좀 네네. 후련하긴 한데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은 좋은 성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서로 견제하고 네네. 서로 감시하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네.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네네.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네. 적어도 어이없는 죽음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모여가지고 울산대병원 외상센터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한 이제 역사를 썼는데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장 달라진 점
좋아진 점들은 어쨌든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네네. 그리고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좀 안타까운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완숙도가 있는 의사들이 네. 센터를 계속 이제 빠져나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사실은 안타깝고요. 네네. 그 친구들이 남아서 계속 이거를 해줬으면 네네. 훨씬 더 튼튼한 그런 외상센터가 될 텐데 네네. 이제 그 나가게 되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라는 게 사실은 더 이제 안타깝고 네, 아쉽죠. 예. 그럼 지금 지원을 받으면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으신지. 외상센터가 생긴 지 지금 이제 저희 병원이 11년 차 네. 접어들었는데 처음 개소 당시에 장비를 위한 지원이 있었고 10년 네.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 뒤에. 예, 네. 그 장비를 뭐 바꾼다든지 개선하기 위한 이 재정 지원이 한 번도 없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네. 작년에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10년 차 되는 외상센터들한테 네. 이제 4억씩 지원을 했어요. 그 4억으로 이제 가장 급한 장비부터 바꿨죠. 네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그게 이제 지역응급의료법이에요. 거기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지자체가 지역 완결성을 가져야 하는 응급의료 관련돼서는 네네. 그 지원금을 굉장히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는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사업안을 냈고 네. 울산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고 네네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허가가 날지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 네. 10년간의 개선점과 문제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지. 앞으로의 10년 네네. 어둡습니다. 전국적으로 외상센터에 있는 인력이 네.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외상센터가 늙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이면 네. 제가 60이 넘어가는데 네네. 그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때까지 이 일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10년 안에 개선이 될까? 그러려면은 밑에서 이제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 예, 공급도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도 받고 늘어나야 되는데 네네. 지금 사실상 인력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신규 인력의 규모를 저희가 가장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네. 그 해에 외상전담 전문의 시험을 몇 명이 보느냐예요. 지금 10명이 안 돼요. 1년에. 전국에. 전국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외상외과 전문의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외상학 전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네. 수술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 응급학과 선생님들도 외상학 전문의가 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어요. 2년 전부터인가, 네네. 3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외상학에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늘어났지. 네네. 사실 외과 의사 기준으로 보면은 한 6명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전국 기준이라는 게 좀 너무 그렇죠. 충격적입니다. 네. 진짜로 걱정이 되는 건 한 5, 6년 후에 네. 저랑 같이 시작을 했던 우리 형님들 네. 그리고 저랑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만약에 이 일을 떠나기 시작하면 네네. 그러면 외상센터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뭐 거점 외상센터 뭐 여러 가지를 네네. 만들지만 네네. 사실상 현실적인 대응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정책적인 이제 인력난이랑 인프라 부족이라는 이제 이런 과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생하시는 이제 외상센터 전문의분과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모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살리는 데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언제쯤 갖춰질지 하지만 저는 일단 기대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외상센터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또 가감없이 또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썰스데이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